간만에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무빙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줄창 숏만 말씀드리던 제가 어제 드디어 롱에 대한 관점을 내기 시작했고 저 역시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흐름으로 볼 때 꽤나 긍정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현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어떤 부분인지를 같이 보신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갖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16년 2월 3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뜯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큰뷰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죠. 큰뷰에서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아래 위로 지지와 저항을 반복하던 라인이 있다. 기존에 약 7개월간 행보했던 매물대 상단과 그리고 올라갈 때 지지받았던 자리가 거의 임박했고, 더불어서 저는 15K부터 125K까지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깨진 이후로 저는 숏을 말씀드렸다. 큰 틀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값으로 236 구간 그리고 382 구간이 있는데, 이 236 구간은 우선적으로 튕길 만한 구간이라고 보인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지지저항 그리고 매물대 보아도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서는 한번 튕기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큰 범위에서 우선 든다. 그리고 작은 범위로 봤을 때 약 1.618 이전의 부근, 그 최대치 1.618 부근까지도 보이고 이 자리도 튕길 자리라고 본다. 그리고 이 언저리는 한파동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은 매수를 받아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역시 이 자리에서 물려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제가 한 발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생각해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받으려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물려있는 상태에서 올라가지고 본저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구출이 됐습니다. 구출이 된 상태에서 30% 정도를 탈출하고 나머지 70%는 홀딩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현재 포지션을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래량 부분이었어요. 어제 요런 구간들, 급락이 나왔던 구간들에서 매도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아주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매도세가 슬슬 다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 요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을 지킨다는 건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슬슬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상승의 모먼트를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현재 흐름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을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 추세의 이탈입니다. 현재 보시면 단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던 추세를 돌파해냈어요. 우선은 이 한파동은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단기 반등을 볼 수도 있는데 이 단기 반등의 폭이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 단기 반등이 만들어지면 이 단기 반등의 힘을 보고 한번 체크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단기 반등의 모양을 한번 보자면 우선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했고 정확히 리테스트까지도 마치고 현재 죽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더불어서 어제 제가 방에다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현재 하락하는 흐름에서 보시면 지속적으로 보이는 모양이 있다. 하락하고 이후에 직전의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직전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급락이 일어났고 또 한 번 반등을 줬고 직전의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지만 그 직전의 고점을 도전하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쭉 흘렀고, 그리고 나서 직전의 고점이 또 하나 만들어졌지만 그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쭉 빠졌습니다. 현재에도 직전의 고점이 하나 만들어졌고 한 번의 약갱신이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의 자리, 즉 직전의 고점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구조를 97K, 96K 정도 이 부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직전의 매물대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걸 뚫어내게 된다면 이 하락하는 흐름에서 구조적 변경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시점이 됩니다. 즉 그 말은 현재 하락하는 흐름에서 조금 다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방에다가 브리핑 드렸던 부분은 뭐냐, 이 구조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 하락하는 추세선을 돌파해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 하락하고
직전의 고점, 직전의 매물대를 뚫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말씀드린 이게 얼만큼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볼 때 이 고점을 높여줌으로써 이 한파동이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흐름은 뭐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여기에서 멈췄다라는 것, 1.618자리 및 이 주요 자리를 깨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 부분은 임펄스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만약에 이 고점을 뚫어내 준다면 이거는 그냥 A, B, C 파동의 하락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현재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게 임펄스로 진화하지 않았다면 결국은 이 추세가 깨짐으로부터 C 파이 추세선이 깨짐으로부터 이 한파동은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이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나올 텐데 그 한파동에 대한 되돌림은 생각보다 작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보고 있느냐라고 하면 최소한 382 자리까지는 간다고 보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82K에서 한 약 85K 그리고 88 라인까지도 반등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다. 요 정도 라인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겠고 기존에 보시면 단단했던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내려올 때도 분명히 여기서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면 제 생각에는 한 요런 매물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한 0.5구간, 85K까지도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최소 반등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저도 리스크 관리를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적정 수준 TP는 한 85K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큰 그림에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가냐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파, B파, C파로 흘러가는 과정 중에 현재는 C에 포함된 A파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임펄스로 터지든 혹은 ABC로 터지든 그러면 1파 혹은 A파가 될 거라고 본다. 그 A파 혹은 1파가 어디에서 멈추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볼 때 이게 임펄스로 진화하는 형태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A파, B파, C파로 흐르는 가운데 이게 A파이지 않을까. A파는 A, B, C로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랬을 경우 올라왔을 때 이거는 C파 내부에 있는 B파가 될 거고 이후 한 번 더 빠지면서 A, B, C가 됐든 혹은 임펄스로 빠져서 3, 3, 5의 파동으로 종료가 되든 이런 식의 C파동이 하나 더 뻗어나갈 거라고 본다. 요게 현재 가장 메인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한 85K 정도, 한 87K 정도 요런 자리를 맥스치로 보고 요런 자리가 올라온다면 한 번 더 쇼트라이를 해서 한 발 더 빠진다는 데에 베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현재 흐름에서는 가장 큰 시나리오를 갖고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렇다 할 반등을 주지 않고 줄창 빠지면서 23% 정도 하락이 있었는데 이런 하락을 하는 동안에 큰 반등을 주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빠졌기 때문에 물려 있으시거나 혹은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께는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 즉 반등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현재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이때 조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물려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대응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최근 기준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가 임펄스로 진화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탈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꽤 긍정적이라고 봐요. 만약에 진짜 안 좋아서 이렇게 1, 2, 3, 4, 5 이런 형태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반등을 줘도 작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경우 이런 자리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조차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ABC로 짧게 끊기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탈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펄스 형태로 만들어졌던 것보다는 현재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응 충분히 좀 잘 하시면 수익도 보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의 롤을 조금 돌려볼 수 있겠다. 그나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점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그래도 투심은 좋지는 않습니다. 투심이 좋지는 않고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매파적인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장에 공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 자체도 투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나스닥 자체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등을 준다는 희망 회로를 돌리려면 적어도 이 자리를 빨리 뚫어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적으로 전 세계 모두가 같이 보고 있는 이 차트에서 자, 롱으로 갈 거다, 반등을 줄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주려면 이 자리는 단박에 빠르게 돌파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치가 한 86K, 85K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 태워주고 여기에서 조정을 받든 혹은 좀 깊이 눌리더라도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해줘서 구조적 변경을 만들어주고 확실하게 직전의 흐름과는 달라, 계속 고점 저항을 계속 받았던 것과 다르게 돌파를 내줬어 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준 다음에 천천히 흘러내리면서 가장 좋은 건 이 자리 지지인 거고, 지지를 만약에 못해주고 쌍바닥까지 내려오더라도,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내려와 주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천천히 민기적 하면서 내려와 주고 여기나 아니면 이런 자리들까지 바닥을 좀 깔아주면서 예쁘게 내려온 다음, 그래도 앞전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단기 반등의 매수세라도 조금씩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빨리 돌파해주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주는 모습들, 그리고 주요 자리에서 걸려주면서 자리를 깔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 부분들은 필히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런 무빙이 나와 주어야 제가 생각했던 TP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더불어서 항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이 수익으로 가득 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